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 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마라.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배워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죠. 작년에는 1%, 그리고 금년에는 2%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55년에서 60년, 6.25 이후의 핵심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죠.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겁니다.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0.7명, 금년에 뭐 0.6명대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부가 31살이랍니다. 지금 여성의 초혼 연령 평균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가니? 31살인데 그렇게 말한답니다. 제 아내는 22살에 결혼해가지고 50살에 할머니가 됐거든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국 중에서요 초산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32.6세. 근데요 늦게라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혼 남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을래? 그랬더니 남자는 29%, 여자는 45%가 안 낳겠다는 겁니다. 왜 안 낳겠느냐? 살 길이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뭐 나라에서 도움도 안 주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중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40년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뭐 일본, 유럽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 5배의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더 화끈합니다.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요, 고성장 시대, 이 세계의 역사에 있는 특별한 시대가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재매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을 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재입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유명한 교수가 어디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6억 450만 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요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래요.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일본 지인 한 분이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집에다 돈 처바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대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지금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리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단돈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이 74%. 한마디로 껌값입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1,800만 원. 두 개 다 받아봤자 1년, 2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있는 게 뭡니까? 달랑집 한 채.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 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좀 일본의 빈집이요,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1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우리나라도 빈집이 151만 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요, 빈집이 생겨요. 지금은요, 지방도시도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신도시로 이사 가고요,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빈집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마라.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요,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서울에 와서요,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 그걸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 사람 그걸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개신교, 캐톨릭 합치면 20몇 %, 1,1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저 기독교 비하하려고는 아닙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1,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새벽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형통. 근데요, 그게 가능한 거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